안녕하세요. 오케이지니의 진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열심히 수의사를 준비해 친구와 동물병원의 운영을 시작한 옥자 씨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옥자 씨는 홀어머니 밑에서 착실히 공부를 해오면서도 특히 어릴 때부터 키워온 개와 고양이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결국 수의사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중에 옥자 씨와 친구가 함께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약을 납품하던 한 제약회사의 직원과 눈이 맞아 결혼에까지 골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까지 친엄마처럼 죽이 잘 맞던 터였어서 옥자 씨는 남자와 만난 지 단 6개월 만에 자신의 동물병원 근처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또한 한 동네에서 같이 살게 됐다는 것이었죠. 그래, 며느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집에는 잘 들어갔고? 네, 어머니.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생각나서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저녁은 드셨어요? 아, 나도 이제 먹으려 하고 있었지. 잠깐 빨래를 개고 있어서 스피커폰으로 좀 바꿔 놓을게. 그럼 얼른 들어가서 저녁 먹어야겠구나. 혁수는 아직 퇴근 중인가 보네. 아, 그이는 집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머니, 제가 족발 사갈 테니까 저녁 같이 드실래요? 어머니 저번 주에도 족발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래? 그럼 잠깐 준비 좀 해야겠다. 어? 근데 잠깐만, 얘 희정이 왔나 보다. 엄마 나왔어. 그래, 엄마, 네 새언니하고 통화 중이야. 얼른 씻고 밥 먹어야지. 아씨, 왜 또 전화를 하는데? 내가 들어올 때마다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 얘가 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뭘 너 때문에 통화를 해? 아, 어머니, 저 그냥 들어가 볼게요. 아니, 그렇잖아. 지난번에도 내가 먼저 쇼핑 가자고 했는데 새언니가 왜 맨날 끼는 건데? 항상 내가 집에 올 때마다 왜 통화를 하고 있는 거냐고? 얘가 조용히 못해. 지금 이거 통화 중이라고 했잖아. 며느라, 그럼 그냥 내일 또 통화하자꾸나. 조심히 들어가거라. 예, 어머니, 또 전화 드릴게요. 진짜 짜증나. 대체 엄마 언제까지 그럴 건데? 너무 어이가 없던 옥자 씨였지만 얼른 마음을 추스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맥주 한 잔을 기울이는 동안에도 옥자 씨 머릿속엔 그 시누이의 반응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옥자 씨는 결국 그런 시누이의 얘기를 꺼내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위로받고 싶어 꺼내놓은 얘기에 남편의 반응은 너무도 황당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뭐가 잘못됐다는 건데? 응? 아니,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냥 왜 아가씨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거지. 글쎄, 그건 나도 동생하고 얘기를 해봐야 알겠는데? 그냥 뭐 당신한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걸지도 모르지만. 뭐? 그건 무슨 소리야? 무슨 감정? 당신 뭐 들은 얘기 있어? 아니, 뭐 딱히 들은 건 없는데 그냥 동생이 그러는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뭐야? 내가 지금 당신 동생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기껏 그런 추측을 해야겠어? 아니, 그냥 우리 엄마랑 너무 붙어 다니는 게 마냥 보기 좋을 리는 없잖아. 걔도 뭔가 쌓인 게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붙어 다니다니.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좀 그렇잖아. 나도 내 엄마하고 약속 잡아서 놀고 싶은데 그때마다 며느리하고 뭘 해야 한다고 하면 김 빠진다고. 나랑 통화할 때도 며느리한테 전화 오면 그냥 끊어버리고. 난 내 동생이 다 이해가 가는데. 아, 정말 어이가 없다. 당신이 우리 엄마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 일이지만 적당선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 가끔 정말 당신이 장모님하고 우리 엄마를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저 놀란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하던 옥자 씨는 그냥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하고 쇼핑 몇 번에 단둘이 차 마시며 통화도 자주 나누는 것이 왜 이 집안 사람들은 과하다고 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결국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오랫동안 키워온 강아지 때문에 시누이가 옥자 씨 병원을 찾은 것이었는데요. 오랜 노안으로 쓰러진 강아지를 황급히 안고 온 시누이는 수의사인 새언니 옥자 씨한테 강아지를 살려달라 사정사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옥자 씨 입장에선 근처 다른 동물병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온 건 아닐까 싶었지만 그래도 강아지만 괜찮아진다면 시누이의 이상한 질투심도 사라지진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강아지를 눕혀 꼼꼼히 살피던 중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강아지의 옥자 씨는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사를 놓은 얼마 후 뭐라고요? 코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아예 숨을 쉬지 않으니까. 아니, 그래도 응급처치 같은 건 제대로 한 거야? 그럼요. 일단 의식을 차리도록 웬만한 방법을 다 써봤죠. 근데 숨을 안 쉬기 시작한 지가 꽤 된 것 같다 보니까. 아니, 무슨 소리예요? 여기 올 때만 해도 숨을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젠 내 강아지까지 죽여야 속이 시원해요? 당신이 뭔데 이 집안에 들어와서 내 소중한 것들을 다 가져가는데? 당신이 뭔데? 그만해라. 지금 옥자도 해볼 만큼 다 해봤다잖니. 하긴 뭘 해봐. 당신이 죽인 거야. 내 가장 소중한 존재를 당신이 죽인 거라고. 아가씨,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 당장 취소하세요. 취소 좋아하시네. 이럴 줄 알았으면 오빠를 처음부터 말렸어야 되는 건데 내가 우리 집안 우습게 볼 거라 했잖아. 이 사람만 오지 않았어도 나 스트레스 안 받고 우리 코코도 살아있고. 아이고, 그만해. 그렇게 심한 말 하면 못 써. 내가 더 심한 말도 참고 있는 거야? 나 이 사람 더 이상은 인정 못해. 아니, 안 해. 옥자 씨도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노릇이었어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그리고 도대체 신우이의 머릿속엔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리도 견딜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건지 싶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싶었던 거죠. 아이가 2번이나 유산된 이후부터 남편과도 각방을 써오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날 밤 집에서 마주한 남편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봐, 내가 말했잖아. 동생 심기 건드려봐야 좋을 거 없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말하는 거야? 아니, 누가 누구 심기를 건드렸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동생 강아지를 처음부터 왜 봤냐고? 다른 병원 알아보라고 하든지 아님 못 고칠 것 같았으면 그냥 못한다고 먼저 발을 빼던지 했어야지. 왜 실력도 없으면서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누구 탓을 하냐고? 너 정말 미쳤구나. 진짜 네가 무슨 내 남편이라고. 나도 이번 일만큼은 위로해주고 싶지. 근데 처음부터 내 동생하고는 뭔가 맞질 않는 느낌이었으니까 뭐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야. 나도 내 와이프가 힘들어하면 뭐 좋을 게 있다고. 그냥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이랑은 이 집에선 더 이상 안 되겠어. 그 길로 집을 나온 옥자 씨는 며칠 동안 처갓집에 머물며 이제껏 힘들기만 한 결혼 생활을 되돌이켜 봤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잘해주시는 분이셨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때마다 신우이와 남편이 이상한 질투심을 내비칠 때에는 그냥 한두 마디 외엔 못 본 척하기 일쑤였으니까요. 신우이의 변하지 않는 행동은 이젠 거의 포기 단계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눈치 없는 말과 행동은 더할 나위 없었고요. 그래서 옥자 씨는 분당의 작은 오피스텔로 혼자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함께 동물병원을 운영했던 친구도 얼마 후 판교로 이사를 와 근처에 동물병원을 다시 열게 되면서 옥자 씨는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며 남편과의 완전한 별거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혼을 결정하는 것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듯 보였어요. 남편의 무심하면서도 눈치 없는 말과 행동 말고는 아주 큰 문제가 있거나 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남편도 이혼은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중에 시어머니는 혼자 사는 옥자 씨가 좀 궁금했는지 가끔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그래, 며느라, 건강은 잘 챙기고 있지? 아, 네, 그럼요. 어머니도 잘 계시죠? 그래, 뭐 매번 혁수가 반찬 갖다 달라고 해서 좀 가져다 놓긴 했지만 그래도 너가 없으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 근데 또 이젠 오지 말라면서 집도 못 치우게 하니까 참 너무 걱정이 많네. 왜 걘 혼자 치우는 성격도 아니잖니? 그렇죠. 그냥 죄송해요, 어머니. 어찌됐든 옥자 씨는 혼자 분당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면서 그간의 서름을 잊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물론이고 신우이와도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들 마음을 좀 더 헤아려 보려 노력했어야 하는 건 아니었는지 다소 말도 안 되는 자책까지 하는 옥자 씨였어요. 하지만 얼른 마음을 고쳐먹던 그녀는 매일 산책을 나가 더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산책로 한쪽에 한 남자가 쓰러진 개를 바라보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상추야, 왜 그래? 대체 뭘 삼킨 거야? 순간 옥자 씨가 다가서자 커다란 진돗개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옥자 씨는 진돗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개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땅에 있는 걸 집어먹은 것 같은데 갑자기 웅크리면서 누워버렸네요. 옥자 씨가 자세히 살펴보니 진돗개는 혓바닥을 내밀며 거품까지 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진돗개의 입을 벌려 그 속을 살피던 옥자 씨는 목 속에 뭔가가 걸려 있다는 걸 직감할 수가 있었어요. 옥자 씨는 망설임 없이 진돗개를 반쯤 일으켜 세운 다음 배 쪽을 부둥켜 안고 수차례 조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숨을 헐떡거리던 진돗개가 몇 번을 캑캑거리더니 아주 작은 플라스틱 뚜껑을 뱉어내는 것이었어요. 개의 입에서 튀어나온 병뚜껑에 놀란 남자는 옥자 씨를 바라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세요. 제 아들 같은 갠데 정말 덕분에 죽다 살아났네요. 그나마 작은 걸 삼켜 다행이에요. 보통 애들은 입에 넣을 만한 건 무조건 입에 가져가는 편인데 그때마다 목줄을 당겨서 삼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개에 관해선 전문가이신 것 같네요. 제 직업도 이쪽이다 보니까 좀 그래 보였던 것 같아요. 진짜요? 혹시 수의사이신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의사라서 그런지 같은 의사 알아보는 눈이 좀 있어서요. 전 바로 요 앞 건물에 사는데 어디 이 근처 사시나 봐요? 알고 보니 정신과 의사였던 남자는 옥자 씨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바로 옆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집도 가까운 마당에 통성명을 이어간 그들은 곧 이후에도 가끔씩 만나 일상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래도 그 정신과 의사인 남자는 옥자 씨가 겪은 일에 대해 자세히 캐묻지 않으면서도 평상시에 우울한 기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런 중에 옥자 씨는 남편이 사는 동네에 볼 일이 있어 들렀다가 예전 방에 놔둔 물건을 가지러 남편 집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웬 처음 보는 여자가 고개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희정이었어? 누구세요? 아니, 댁은 누구신데요? 순간 움찔 놀란 여자가 금세 오빠를 외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덩달아 놀란 옥자 씨도 멀뚱히 서 있다가는 얼른 뒤따라 들어갔어요. 이후 집안에서 옥자 씨와 마주한 남편은 놀라 기겁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집 현관문을 연 여자가 바로 남편과 동거를 하고 있던 여자였기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옥자 씨가 집을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가 소개를 시켜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다라는 생각에 어이를 모두 상실한 옥자 씨는 그대로 남은 짐을 꾸려 그날로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에 대한 실망감도 이루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이 혼자 고생은 다 하는 척 힘든 상황만을 전해주면서도 때마다 옥자 씨로 하여금 죄책감이 들도록 했기 때문이었죠. 정말 파른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와닿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몇 개월 만에 이혼은 모두 마무리될 수 있었고요. 옥자 씨는 그 이후 이웃 사촌과도 같은 정신과 의사와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그의 자상하고 진실된 언행에 더욱 반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산책을 나온 한강공원 둔치에서 정신과 의사는 옥자 씨의 인생에 더 이상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이 지켜주고 싶다는 말로 진돗개 상추와 함께 프로포즈를 했어요. 옥자 씨 볼에도 눈물이 살짝 흘러내렸지만 얼른 닦아낸 옥자 씨는 곧바로 반지를 낀 채 의사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이젠 예전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과 같은 우울한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다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얼마 후 전 남편의 소식을 우연히 접했을 땐 정말 이젠 세상이 다 옥자 씨 편인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무시하고 괄시했던 그들이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진 상황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시누이가 소개를 시켜줬던 그 여자는 엄청난 빚에 쫓기는 신세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꽃뱀처럼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깜쪽같이 몰랐던 전 남편은 그런 사기꾼녀와 동거를 하면서 목돈까지 모두 날려 빈털터리가 되고 만 것이었죠. 이후 그 여자는 어디론가 잠적해 버린 상황에서 시누이도 돈을 나눠 가졌는지 오빠인 전 남편과 연락을 끊고 먼 지방으로 숨어버렸다고 하네요. 이에 시어머니는 알아놓으신 채 아직도 하나 있는 아들 걱정에 매일 밤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하리만치 다른 사람을 질투하면서도 가족이 된 상황에서까지 무시를 일삼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가 파놓은 덫에 걸리고 만다는 사실이 정말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놀라운 현실로 전해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의 앞날엔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모두 행복하세요.